간밤에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. 그 프레시안에서 단독을 냈던데 대장동 400억엔 분노하면서 나라 전체 불로소득 2,350조인 침묵이라고 하면서 강남은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하고 유종성 가천대 정책학 교수가 쓴 글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대장동 4천억엔 분노하면서 나라 전체의 불로소득은 2,350조랍니다. 결국엔 그렇죠. 이게 정치적으로 써먹히니까 나라가 구조적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.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는 점들만 찾아. 정권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은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고 지금까지 그 관련된 인물들 나오는 거 봐도 국민의힘이 훨씬 더 토건 세력이잖아요. 그런 점에서는 저 잠깐만 그 보도에서 나왔던 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. 우리 보람 PD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. 버릴 건 빨리 버립시다. 그 민간 보유 토지 가치 그래갖고요. 이 표를 쭉 보시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.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민간 보유 토지 가치 증가액인데 민간 보유 토지 가치가 2015년에는 5,015조에서 2020년에 7,364조가 됩니다. 5년 사이에 2,350조가 상승한 거야. 제가 좀 전에 그 헤드라인으로 말씀드렸던 게 총액이 아니고 5년 동안 올라간 돈이에요. 2,350조의 불로소득이 생긴 거야. 이런 거 분노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그런 거였어요. 이게 지금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였고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분노하는 것 같지?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을 게 아니었을 텐데 지금 그런 식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아름아름으로 거기 그 프로젝트에 끼어든 사람들, 특히 곽상도 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끼어든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범접할 수 없는 정보의 장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.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지 이게 어떤 개인 특정한 뭐 후보에 대한 분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2,350조 원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 불로소득은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우리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뭐 지대 개혁이라던가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해봤을 때 충분히 세제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맨날 기본소득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. 예. 이런 보도를 언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. 프레시안처럼. 그렇죠. 이게 언론의 역할이죠. 말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 레밍처럼 모아가지고 너네들끼리 편먹고 싸워라 해서 확증 편향 강화하고 사후 확증 편향 강화하라고 이재명에 대한 의혹만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진짜로 현재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라고 언론이 있고 알려주라고 엘리트가 있는 거거든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의식주 그리고 땅이라는 게 자원은 한정된 자원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잖아요. 그거는 그 자원 안에서 5천만의 국민들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, 어떻게 했을 때 이게 5천만의 국민들한테 이익이 극대화되는가를 논하는 거지. 그 5천만 명 풀어놓고 야 너네 중에 힘센 놈이 알아서 다 먹어, 이게 아니잖아요. 자본주의라는 게 그냥 돈 많은 놈이 땅 다 가져가, 그리고 그거 거기서 개발된 이익 네가 다 가져, 이게 자본주의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. 예.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하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5천만 명이 살아가면서 누구도 불편함이 없고 누구도 다 먹지 않고 그거를 공평하게 공평무사하게 나누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, 이 방향을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이라는 개념도 나오는 거고, 야 우리가 어떻게 땅을 지금 공유화하는 개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, 물론 이제 공유화한다고 공산당이냐 뭐냐 난리를 치지만 토지 공개념 뭐 이런 거 하면, 근데 사고를 자유롭게 해서 국민들이 이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한 가지, 오로지 하나야. 그게 뭐냐? 돈 많이 투자해서 이익 많이 봤으면 그놈 거. 이 개념이 1950년대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, 우리나라는.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언론사 하나가 2조 원씩 땅을 가지고 있어도 부러워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라. 공공이 개발을 하면서 공공의 땅으로 개발을 하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인허가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된 나라가 돼버린 거거든요.
이거를 어떻게 정말 분배를 하고 어떻게 국민들 5천만 명의 국민들이 가장 공평하게 나눠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시원하게 한마디 하셨죠 이번에 조선일보 땡큐 하면서 그렇게 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판단해 줘야 되는데 지금 2350조에는 침묵하고 정작 이 2350조에 정말 미미한 양이라 할지라도 5506원이라도 성남시에 가져온 사람한테는 저거 뭐 있을까라고 비난하는 사회.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. 그러니까 이 얘기 좀 확대시켜 보면은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. 나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면 그 실패의 책임은 집값이 올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진보에도 있어요. 난 집 아파트나 갖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안 찍을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면 그 LH 같은 불공정의 분노가 지금 현 정부를 향하면 안 됩니다. 이도저도 싫어. 민주당 정권에도 그런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많아. 김진표처럼. 그러면 차라리 이름 없는 진보 정당을 찍는 게 제대로 된 분노의 표출입니다. 더 나쁜 짓을 할 것이 필히 예상되는 그 대장동에 관련된 인물들 다시 한번 리스트 제 앞에 띄워주세요. 그런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것을 지지하면서 세상이 바뀌길 바래요? 노회찬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판을 뒤집자라고 하는 거는 아예 저 세력의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. 그 분노가 행하는 방향이 그거여야 된다고.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무슨 말도 그 선동돼가지고 이 새끼들이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. 을과 얼들 쌈 붙이는 거. 맞아요. 아주 선수들이란 말이죠. 나는 집은 없는데요. 내 가치는 확실해요. 최소한 집으로 돈 벌려고 하지는 말자. 집값이 5년, 10년 사이에 조금씩 떨어지면 나는 그때 집 살 용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이 정치인들 중에 이런 문제의식이 가장 강력하게 있는 사람을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지고 막 공격하는 놈들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인 거야. 지금 현재. 이 구조가 그런 거잖아요. 지들은 이익 취할 걸 다 취했어. 다 취해놓고 나서 이재명한테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.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. 단 한 가지라도 가져와. 이재명이 직접 이 비리 구조에서 이걸 이득을 취해가지고 뭔가 어떤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 한 가지로 가져와. 내가 당장 1,000만 원 준다. 지금 20대가 가장 큰 문제가 자기가 극지하는 로또인 줄 알아요.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자기가 사회의 정상에 세상 모든 게 다 자기 건 줄 알아. 공부 좀 했던 애들은 내가 공부 좀 했으니까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의사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나야. 이 꼴 나는 거야 잘못하면. 사회가 이미 불균등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20대들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열심히 하면 집도 살 수 있고 대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국가가 방해한다. 국가가 집을 소유하는 걸 억제하고 대기업 일자리를 안 만들어줘서 너네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정말 쉬운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한 명의 사인일 뿐이고 지금 현재 흑수저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못 살 가능성이 더 높고 스카이캐슬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이렇게 좋은 직업 갖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20대들한테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대안은 정말 진짜 공정이 뭔가를 연구하는 거죠. 공부 잘했다고 해서 모든 걸 독식할 수 있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 아니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사업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얻을 수 있는 세상 그게 진짜 공정인데 지금 20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억눌려 있는 이유가 패미 때문인 줄 알아.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내가 억눌려 있는 이유가 세금 때문인 줄 알아. 세금 얼마나 냈다고. 정말 문제는 을과 을의 싸움을 교묘하게 부추기는 세력들. 너네들을 그냥 바닥으로 깔아 눌려놓고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인데 이거를 못 보고 일베 같은 데 모여가지고 뭐
페미 때문이니 저기 뭐야 문재인 때문이니 북한 때문이니 중국 때문이니 외노자 때문이니 이러고 있다고. 그 시야를 고정해 놓는 세력이 진짜 적인데. 그 보궐선거 때문에 서울시장이 바뀌었죠. 박형준 부산시장도 바뀌었죠. 근데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. 코로나 이야기할 때, 확진자 이야기할 때 각종 규제 풀어서 지금 재개발 시동 걸었어요. 민간 개발입니다. 민간 개발이에요. 젊은 층의 분노가 민주당 버리고 LH 때문에 시장을 바꿔주면 최소한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그 짓거리 안 한다고 생각해요. 이재명은 민간 개발을 원로 할 수 있었던 거를 돌려가지고 결국은 그 이득 중에 5,500억을 가져왔는데 그건 욕하면서 지금 서울에는요 민간 개발해가지고 하는 거 다 노다지예요. 어떻게든 노다지예요. 그렇죠. 뭐 지금 공급의 문제가 아니에요. 공급이 뭐 더 많아진다고 집값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그 짓을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한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에 분노해야 되는 거고요. 민주당도 당연히 있죠. 집 있는 사람, 땅 있는 사람, 농지 있는 사람. 근데 이번에 봤잖아. 국민 건지기가 한 거 보면 민주당에 땅 있는 사람들 묘하고 실제로 농사 짓고 해봐야 규모가 손바닥만 해 대부분 다 엄청 큰 사람들 없었어요. 국민의힘 보세요. 윤희숙. 이상하게 딸이 근무하는 세종시에 거기에 뭘 들어설 걸 어떻게 아시고 딸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이 노인네가 3,000평이나 되는 땅을 농사 짓겠다고 사십니다. 실제로 거기에 또 까먹었다. 오래돼가지고 엄청 올랐죠. 그런 짓을 해오던 사람들의 주류는 저쪽에 있다는 거야. 나도 민주당에서 그런 수박 같은 사람들 싫어해. 자기가 취할 건 다 취하고 진짜 부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 세지는 거 반대해. 나 그런 사람 다 촉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좀 어렵다면 실제로 이런 거 대장동에 분노할 그 마인드를 갖고 여야 다 욕해도 좋은데 민주당만 때리지 마. 그건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.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는 게 지금 대한민국보다 더 넓은 개발 호재 지역이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 거기랑 또 사이가 좋아지는 건 목숨 걸고 반대예요. 맞아. 지금 대한민국 그린벨트 수준의 발전을 갖고 있는 땅이 대한민국보다 1.3배가 더 넓은 것이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어. 예. 근데 여기랑 관계를 개선해서 종전선언 하자고 했더니 어린 놈 새끼야 미국 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종전선언 시기상조 이러고 있어. 보고서 환장하겠어 정말. 예. 자, 그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최백은 교수를 영입하네요. 열린캠프 정책 조정단장으로 합류하셨다고. 근데 또 언론이 최백은 까기 나서 갖고 심각하대. 최백은은 옛날에 무슨 말을 했었네.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이쪽에 있는 경제학자 중에 실제로 경제학자 중에 그 얘기도 먼저 할게요. 언론상의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었습니다. 집이 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?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부동산 관계자들이에요.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 경제학자 중에 진보적 학자 10%도 안 됩니다. 경제학자라는 게 뭔데 내가 그 옛날에 분석해드린 적 있죠. 경제 전문가 경제학자 이게 대부분 데이터 보는 직업이에요. 나아가는 방향대로 거기에 맞춰가서 그걸 분석하는 직업이지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아니야.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중에 보수적인 학자들이 90% 이상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거든요. 경제학 논문 지원금 100%는 대기업에서 온다고. 근데 그 진보학자들 중에 가장 지금까지 선두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분. 아까 지금 그 프레시안의 기고환, 유종송 교수, 강남훈 교수 이런 분들도 사실 이재명 캠프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런 그 캠프의 미랄 같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재명 캠프에 이재명 정부의 색깔을 결정할 거라고 보는데. 맞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수박. 그분들은요. 세금 더 거둘 생각이 없어요. 부자들이 부자인 상태로 지금 딱 거치는 세금만큼만 걷어서 국채 발행하지 말고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주긴 주되 못 사는 사람들한테 두텁게 주려고 해.
세상이 나아질까요? 안 나아진다니까.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다고 부자가 되겠습니까? 가난한 사람이? 이런 불로소득으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은 1년에 1억 오르시면 한 달에 1,000만 원 가까이를 버는 거예요. 한 달에 200만 원, 정말 가난한 사람이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쳐봐. 부자가 됩니까? 연명이라고 살지? 그 사이에 이 부자들은 집값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보다 10배, 20배 돈을 버는데 빈부 차이가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. 근데 양극화는 계속되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 그나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출 이빠이 땡겨가지고 집 사고 그 집을 통해서 그 집값 상승으로 돈을 버는 걸 또 사실이야. 근데 미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사회에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요. 그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부동산 재벌들에게 어마어마한 폭리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. 사실 내가 이게 뭐 대출을 제한한다, 주택값 거래 제한한다 막 했을 때 일반 서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게 그거예요. 사실은 이 사람들의 관심 그거야. 내가 집을 산 다음에 집값이 올라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오로지 이 관점이에요. 대출을 억제해서 20대, 30대가 집을 못 산다 이 말에는 집을 살 수 있다가 아니고 그 집을 삼으로써 집값이 올라가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의미가 강해요. 근데 실제 집 가격이 올라가서 20대, 30대가 돈을 번 거 이상으로 많은 돈이 부동산 재벌들한테 흘러들어가거든요. 집을 사서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대부분 착시예요. 집을 못 가진 사람의 고열이 착집이 되고 집을 가진 사람의 고열이 또 착집이 돼서 2조 5천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언론사를 배불리는 데 쓰이고 있거든요.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안하게도 대부분이에요.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백은 교수님 같은 분이 있는 거고 기본소득 같은 걸 논하는 건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당장 내가 부동산 청약해서 청약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지. 아무튼 청약을 해서 집을 사서 돈을 벌면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. 오케이.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탄탄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미애나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주자들은 다 공약 자체가 보수적이에요.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거야. 이름만 갖다 그럴듯하게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기득권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. 이 두 후보를. 그런 면에서 지금 한번 이 아젠다를 다뤄봤고요. 세상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도 패배주의예요. 뭐 이재명이 된다고 얼마나 바뀌겠어? 근데 이번엔 아닌 것 같거든요. 어떤 대통령이 또 세상 많이 바뀌겠어?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절대 지지자로서 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. 문재인 케어를 한번 보세요. 방해옥 한번 보세요. 전 세계 1등 국가가 됐잖아요. 이걸 왜 안 바뀌었다고 얘기해? 근데 외피는 엄청 많이 좋아진 거지. 소위 말하면 선진국이 된 거지. 근데 우리 삶이 이제 좋아져야 되잖아. 그럼 그 단계라는 게 있는 거고요. 선진국 만들어 놔서 국가가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은 꽤 많아. 국가 안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. 그런데 서민들은 똑같이 못 살아요.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생깁니다. 여기에 대한 가장 고민의 핵심적 인식하고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확 바뀌긴 힘들어도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. 지금도 바뀌고 있지만 이재명은 조금 더 빨리 바꿔주겠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. 사실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뀌었어요. 이렇게 국가만 선진국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크게 하나 깨달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외제를 살 때는 싸게 살려고 사고 있더라고. 그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. 그만큼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이야기 여기까지만 해요.